자,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시동을 걸었을 때는 사실 W213이랑 요 W214랑 크게 변한 건 없다, 요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약간 그때랑 달라진 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다는 거, 그게 다른데 어떻게 그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G 트로닉 요 미션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울컥거림은 없는지, 요런 것들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딱 엑셀을 밟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부드러운데? 요런 느낌이 있어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지할 때도 부드러워졌고 다시 출발할 때도 부드럽다는 거. 그리고 저공해 차량으로 들어가니까 주차장도 50% 감면이 되네요. 공영 주차장.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연비에도 영향이 조금은 있겠죠. 뭐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시내에서 저속 주행 위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연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위주로 달리시는 분들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요. 대신 약간 조금 성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 익스클루시브라서 그런지 약간 서스펜션이 높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컴포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스펜션은 크게 달라진 거는 못 느끼겠어요. 기존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9G 트로닉 미션 같은 경우는 약간 울컥거리는 거를 아직까지는 못 느끼겠네요. 이 아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저속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특히 1단, 2단, 3단, 3단, 2단, 1단 이거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조금 울컥거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가속을 할 때, 그러면은 빨리 올라가야 하니까 탕탕탕탕 치고 올라갈 때 저속에서 굉장히 울컥거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직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았다 엑셀을 밟았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울컥거리는 현상은 딱히 없어요. 다시 한번 가다가 브레이크, 가다가 브레이크, 다시 없어졌어요. 급가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야, 진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 미션이 진짜, 이게 W13 탈 때 너무 불편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2300D 쿠페를 구입을 했는데 그 차량도 울컥거리는 현상이 똑같이 있어요. 이거는 ECU 업데이트를 하면은 좋은 세팅, 지금의 이 값을 똑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W13들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개선된 이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은 그런 울컥거림이 거의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승하는 도중에 느껴지는 게 있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300을 처음에 딱 앉아보시면은, 가죽 시트를 한번 만져보시면은 이거 인조 가죽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천연 가죽이거든요. 2300은 전부 다 천연 가죽 들어가 있고, 2200하고 이제 220D만 아티코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옵션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인조 가죽 중에 제일 괜찮은 품질이 아티코 가죽이기 때문에 200이나 이 220D도 괜찮다. 근데 이 300부터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4D 서라운드 시스템, 요 사운드가 다르다는 거 요거 말씀드렸고, 이 사운드 시스템은 진짜 너무 웅장하다 못해서 몸이 울려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엔진에서 많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엑셀을 밟고 있는데도 비슷해요. 전 모델하고 비슷한데 미션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 요런 느낌이고, 그리고 엑셀을 밟고 있는데 오른쪽에 오히려 예전에는 무릎이 많이 닿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장단지 쪽, 정강이 쪽이 조금 닿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닿는 부분이 조금 재질이 바뀌었나? 일부러 닿을 것 같으니까 재질을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닿아요. 닿아도 편안하게 닿는다. 이 안쪽을 조금 사람 다리 모양으로 굴곡지게 만든 그런 기분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브레이크 쪽으로 발을 옮기면 훨씬 가까워졌어요. 이게 마음에 들긴 합니다.
자, 곡선주로 한번 밟아볼게요. 여전히 이렇게 곡선주로 탈출하고 이런 것들은 좋으나 크게 달라진 거는 사실 잘 모르겠다. 좋아요. 좋은데 사실 기존 E350에 비해서는 엔진 마력수가 조금 출력이 약간 낮아지긴 했죠. 이 모델들도 E300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격을 조금 올려야 할 때 엔진 튠을 하면서 다시 한 40-50마력 정도 올려서 300마력 가깝게 만들 것 같은데, 현재 모델은 직렬 4기통 258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이 부족하진 않은데 터보렉이 있어서 딜레이가 있다는 거. 이게 5 시리즈는 딜레이가 진짜 없거든요. 미션도 옛날부터 유명했죠. ZF 8단 미션하고 이 9G 트로닝 미션은 정말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9G 트로닝 미션이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다. 나쁘지 않아요. 가속감이라던가 터보렉이라던가 이런 거는 5 시리즈하고는 약간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좋은 말로 차별화, 안 좋은 말로는 그냥 좀 느리다. 5 시리즈의 장점은 굉장히 역동적이긴 하죠. 물론 이 실내의 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벤츠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급에서는. 그리고 이 안에 인포테인먼트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아까 보셨지만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수석의 슈퍼스크린, 요런 것들 굉장히 고급스러움은, 진짜 실내의 고급스러움은 벤츠를 따라올 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벤츠의 고급스러움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게 이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벤츠에서 정말 특성화 있게 만들면서 여러 차들이 따라하게 됐죠.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진화를 했어요. 요 밑에만 나오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 앞에까지 나가면서, 그 다음에 액티브로 들어가니까 이 사각지대에서 차가 발견되면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요렇게 빨갛게 옆에 차가 있으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온도 변할 때도 액티브 있게 약간씩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무드등의 느낌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 동공이 빛에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야간에 상대편에서 라이트가 밝거나 할 때 이 눈의 움직임이 느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앰비언트 라이트가 미리 빛에 적응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안전기술 중에 하나다, 요렇게 보셔도 괜찮거든요. 자,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플러스를 눌러서, 자, 안전을 위해서 속도 60에 맞춰 놓고요. 자, 이제 핸들에서 손을 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은 잘하고 있어요. 약간 곡선주로 해서는 안쪽에 붙는 느낌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핸들은 정전식이라서 살짝 터치만 계속 해주면 되고, 내가 핸들에 가까이 있다, 요 반응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곡선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선 안쪽으로 붙는 느낌이 있어요. 왼쪽으로 꺾게 되면은 왼쪽에 붙는 느낌이 있고, 오른쪽에 꺾게 되면은 오른쪽에 살짝 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는 레인 키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레인 디텍션 하는 것보다는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레인 키핑을 해주는 것 같고, 요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보고요. 일단 자율주행은 잘 되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앞에서 끼워주면은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반응 속도를 훨씬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로에 차가 없어서 확 끼워주는 차는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자율주행이 예전에는 속도를 맞춰놓고 속도가 높거나 낮으면은 브레이크를 확 밟거나 아니면 급가속을 하거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자율주행 급커브를 가는데 속도 조절하면서 안쪽으로 꺾어주는 이 느낌, 모든 면에서 확실히 개선됐다는 점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 엔진 소음 같은 경우도 확실히 저속에서는 조금 있거든요. 약간 카랑카랑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서 30-40 이상이 되면은 정말 조용합니다. 속도를 이렇게 줄일 때는 더 조용해져요. 이때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개입을 하니까 조금 더 조용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노면 소음도 정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이런 것도 억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겨울에는 시승기를 거의 못 찍었거든요.
도로가 얼어 있는데 타이어들이 다 썸머 타이어니까 너무 단단해서 노면 소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윈터 타이어를 끼자니 윈터 타이어를 끼면은 이 윈터 타이어는 너무 말랑거려서 약간 속도가 높아지면은 출렁거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타이어 자체에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승기를 여러 대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신차들이 꽤 나오기도 했고요. 이 시트는 착자감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달라진 거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부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착자감이 벤츠스럽다, 벤츠답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흐렸거든요, 벤츠가. 제가 벤츠 타면은 항상 헤드업 디스플레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빛의 광도는 약한 거는 맞는데 글씨들이 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벤츠도 고객들의 얘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급가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급가속을 해도 일단 미션 합격. 미션의 울컥거림은 못 느꼈고, 그 다음에 급가속 굉장히 잘 되는데 4기통의 엔진 소음은 그대로 있다. 그래도 그거를 억제시키려고 마감재를 좀 많이 썼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엔진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을 막아주려고 하고 있다 라는 정도?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노면 소음과 풍절음들은 없네요. BMW 차량들은 약간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데, 벤츠는 그에 비해서는 약간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네시스랑 E클래스를 타면은 비슷한데?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이 익스클루시브랑 타면은 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도 좋고, 자, 오르막길 오르고 있는데 확실히 이 4기통은 어쩔 수 없는 엔진의 약간의 카랑카랑거리는 소리는 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급가속할 때 RPM을 2500, 3000 요 정도 쓸 때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한 2000 정도에서 변속하시고 1500, 2000 그 사이에서 변속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엔진 소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있다, 급가속할 때만 있다,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속 안정성은 벤츠가 거의 탑인 것 같아요. 엄청나다. 진짜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도 이 쫙 깔리면서 가는 이 기분은, 이래서 벤츠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행을 하면 이 편안함이라는 게 딱 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내일 5시리즈 시승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비교가 될지 너무 궁금하긴 해요. 정지할 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개입을 하니까 진짜 조용합니다. 이 슈퍼 스크린은 운전석에 저 혼자만 앉아 있으니까, 보조석에 아무도 없으니까 작동을 안 하고 그냥 벤츠 로고들만 쫙 나오고 있거든요. 아예 슈퍼 스크린을 못 보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만 그 무게 센서로 인해서 감별을 하고 그때 슈퍼 스크린을 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ISG, 이렇게 스탑 앤고 시스템에서 스탑을 하고 있다가 다시 시동이 걸릴 때도 차가 약간 하면서 흔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지해 있다가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게 엄청 불편했었거든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 이것들이 좋은 점들이 상당히 있네요. 처음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을 때는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이게 다 업데이트를 하고 이러면서 다 바뀌어서 지금은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속에서 나갈 때도 부드럽게 밟아주시면은 이 하이브리드 때문에 더 부드러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속에서 엄청 조용해졌네. 급가속만 안 하면 조용한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2열에 가서 한번 또 봐야죠. 우리 가족이 타는 패밀리카니까 우리 아이들이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을지 2열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왔는데 1열보다는 약간 서스펜션이 조금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1열이 조금 더 부드러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도 1열이 더 조용합니다. 2열보다.
지금 속도를 내는데 이 안정감은 2열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부드럽게 나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음은 확실히 1열이 좀 더 조용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2열에서는 약간 이쪽에서의 소리가 약간 느껴집니다. 이게 기준이 다른데 국산 차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조용한 거고, 뭐 경쟁 차종들 G80이라던가 아니면 뭐 5 시리즈 요런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는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 요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진을 이렇게 엑셀을 밟고 있다는 요 느낌도 1열보다는 2열에서는 약간 소리가 있어요. 약간 노면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이 편안함이라던가 착자감, 앉았을 때의 편안함은 좋아요. 이게 딱 안쪽으로 받쳐주는 이 의자가, 이 시트가 딱 안쪽으로 엉덩이를 더 받쳐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일자 형태여가지고 그게 조금 밋밋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4인승으로 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가운데에 앉아서 5인승은 할 수 있지만 가운데는 여전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인이 탔을 때는 뒷자리가 광활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많이 넓어졌어요. 어쨌든 독일 차량들은 다 후륜 기반 베이스라서 이 공간 자체를 굉장히 넓게 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내 공간이면은 정말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많이 편해진 건 맞아요.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1열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앞에 1열 시트를 만지니까 이 우퍼의 움직임이 손에는 느껴지는데 이 2열 시트에서는 특별히 느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사운드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확실히 이 스피커 개수가 17개가 되면서 730W, 기존에 우리 스피커들 출력 잘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벤츠가 이제 출력까지 알려준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진보됐다, 우리 이 정도 출력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음질이 풍부하다 요게 느껴집니다. 그 2열에서도 느껴지니까 상당한데요. 진짜 사운드는 너무 많은 발전을 했다. 따로 사운드 튜닝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벤츠가 이제 내연기관에다가는 투자를 거의 안 하는 편이긴 하죠. 50조 원 이상을 들여서 지금 전기차 상용화 전부 다 전동화 모델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한 10년 안에는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엔진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파워트레인에서 많이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세팅 값들을 굉장히 조율을 잘 해놔서 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열에서도 별로 뭐 울컥거리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또 신차를 타니까 또 신차를 사고 싶은 이 느낌은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 E클래스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KCC 목동 전시장에 주성일 주임에게 요 밑에 번호 남겨놨으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좋은 서비스, 브랜드카를 보고 전화 드린다고 꼭 말씀드리면은 정말 특별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승차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E클래스 시승기 한번 준비해 봤는데 5 시리즈도 곧 시승을 하니까 5 시리즈하고 비교해서 또 한번 좋은 시승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시리즈가 끝나면은 추후에 G80도 시승할 예정인데 G80은 섭외가 되는 대로 바로 또 시승해서 새 차종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것도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더 좋은 시승기, 더 좋은 자동차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